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의 박한입입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란 사태 판결에 대한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이 뉴스가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12.3 내란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다음 주 수요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첫 판단이 다음 주부터 잇따라 나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과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되면서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시도였는지 법원의 첫 판단은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닷새 뒤에 나옵니다.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둔 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군부 핵심 인사들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점을 드러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시각은 엄격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들과 증언들은 당시 조치가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 입법권을 장악하려는 구체적인 계획하에 움직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위법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다시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그로부터 3주 뒤인 다음 달 12일엔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또 다른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도 이어집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경찰이 동원되어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았고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은 2월 19일입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날 판결을 받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게이트 등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립니다. 20대 청년들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고 80대 어르신들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이번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군 관계자들의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까지 대한민국은 거대한 심판의 시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법부가 내놓을 한 줄 한 줄의 문구에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는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